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. 기본 간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배변 돕기 했다면 이번 시간은 11장 배뇨 돕기 복습 같이 해보겠습니다. 배뇨에는 이제 자연 배뇨가 있어요. 환자가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라도 일단은 자연적으로 가장 먼저 자연 배뇨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잘 나와요. 무조건 이제 인공 배뇨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연 배뇨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건데요. 그 방법으로는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는 게 중요하고요. 따뜻한 변기를 이제 제공을 해서 물을 조금씩 따뜻하게 한 물을 조금씩 회음부에 이제 부어 내려주는 거,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정상 배뇨 체위를 취하게 해서 배뇨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도 있고, 그다음에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생활 보호를 좀 커튼을 쳐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그 방법들을 조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다음에 구강으로 가능하다면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격려하면서 정신적인 이완을 좀 도와주고요. 그 다음에 하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적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따뜻한 변기를 제공하면서 손이나 발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거나 담가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러한 그 유도 방법을 통해서 자연 배뇨를 가능하면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인공 배뇨로 들어갑니다. 인공 배뇨에는 단순 도뇨와 유치 도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이런 도뇨를 하기 위해서는 도뇨 세트가 필요한데, 이러한 도뇨 세트를 세척할 때의 중요점이 하나 있습니다. 도뇨 세트 세척 시에는 먼저 찬물로 씻어내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 이제 더운 물로 세척을 합니다. 그 다음은 건조시켜서 고압 증기 멸균을 해가지고 무균술로 적용을 해야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척 시 그 겹치는 부위에 끼어 있는 물질은 솔로 닦아주는 그 세심함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도뇨를 잘 세척한 뒤에는 단순 도뇨 방법을 실시할 수 있는데, 이거는 일시적인 도뇨로 해가지고 한 번만 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소변줄로. 그래서 이러한 그 단순 도뇨를 하는 목적은 요 정체 시의 팽만 경감을 위해서, 그 다음에 내진이나 수술 전에 방광을 미리 비우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임신 제왕절개 수술 전에 방광 비우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잔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단순 도뇨를 실시합니다. 이 잔뇨량 자체는 그 60ml 잔뇨량 자체가 60ml 이상이 되면 요 정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 요 정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소변이 정상적으로 방광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. 그래서 이 잔뇨량 측정에도 단순 도뇨가 쓰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. 여기에는 이제 단순 도뇨관이 쓰입니다. 단순 도뇨관의 사이즈가 그 유치 도뇨관과 조금 달라요. 단순 도뇨관 자체는 여자는 6에서 7, 남자는 7에서 8이고요.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유치 도뇨관은 여자가 14에서 16, 남자가 16에서 20으로 조금 더 굵습니다. 그래서 단순 도뇨관은 유치 도뇨관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. 방법으로는 이제 내과적 손 씻기로 손을 씻고 외과적 멸균으로 물품을 준비해야 됩니다. 그 몸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외과적 멸균이 필요하겠죠.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스크린을 쳐주시고요. 그 지나친 노출을 피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 외에는 다 이제 그거를 덮어줘야죠. 그 거즈 같은 걸로 이제 덮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배횡와위 자세를 취한다는 게 중요해요. 이 배횡와위 자세가 이제 똑바로 누워가지고 무릎을 들어 올린 채 다리를 살짝 이렇게 벌린 자세 자체를 말하거든요. 그래서 이 인공 배뇨 시에는 배횡와위 자세를 취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회음부 소독을 실시합니다. 이 회음부 소독 자체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염이 덜 된 부분부터 오염된 부분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소독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. 이럴 때 이제 커튼볼을 이용해서 회음부 소독을 해주는데, 이럴 때는 이제
대음순 양쪽을 하나씩 닦고 그 다음에 소음순 양쪽을 하나씩 닦고 그 다음에 그 요도 항문 쪽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소독솜이 5개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도뇨관에 5cm 정도까지 윤활제를 바른 다음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여자는 5에서 그 6cm 정도 삽입을 하고 남자는 18에서 20cm 정도 삽입을 합니다. 너무 강제로 억지로 집어넣지 않는 게 포인트고요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단순 도뇨를 이제 넬라톤 캐스라고 한다면 유치 도뇨는 이제 임상에서는 폴리캐스라고 말을 한대요. 그래서 이 유치 도뇨는 또 어떠한 목적이 있나 보겠습니다. 유치 도뇨를 하는 목적은 그 치료를 위한 목적이에요. 치료를 위해서 방광 세척이 필요하다든가 약물을 주입해야 한다 하면 한 번만 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치 도뇨 계속 이제 꽂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회음부 수술 후에 소변을 보게 되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도뇨를 꽂음으로써 감염을 방지하는 그 이제 목적이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요 정체가 되고 실금 조절이 안 될 때도 이 방법을 쓰고요. 수술 시에 방광 팽창이 방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유치 도뇨 방법을 씁니다. 그다음에 정확한 요 배설량을 측정해야 될 때 이제 그 소변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유치 도뇨 방법을 쓰고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 도뇨관은 단순 도뇨관보다 굵기가 좀 굵죠. 14에서 16, 남자는 16에서 20입니다. 방법은 이제 삽입하는 방법은 단순 도뇨와 일치해요.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삽입 전에 그 유치 도뇨관에는 그 끝에 풍선이 달려 있는데 그 풍선이 잘 작동되는지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류수나 공기를 넣어 본 다음에 잘 부풀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빼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. 확인 방법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뇨관을 삽입한 다음에는 그 아까 확인했던 풍선을 부풀려서 도뇨관이 빠지는 걸 방지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그게 그 삽입이 됐다 라고 하면 그 도뇨관은 이제 대퇴부에 고정을 시켜서 흔들흔들 걸리지 않도록 대퇴부에 고정을 시켜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소변이 모아지는 배액 주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배액 주머니가 그 항문 그쪽보다도 높게 설치된다면 그게 오줌이 찼다가도 그 쪽으로 다시 감염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소변 배액 주머니는 침상 틀의 고정을 낮게 해주는 게 포인트고요. 대신에 바닥에 닿지는 않게 하면서 침상 틀에 고정을 시켜줘서 역행 감염을 예방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게 소변 배액 주머니는 또한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항상 폐쇄형을 유지해주는 게 포인트고요. 이러한 그 유치 도뇨를 한 환자들은 항상 비뇨기계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또한 그 만약에 유치 도뇨를 해놨는데 그 환자에게서 복부 팽만 증세나 그 소변 배액 주머니에 소변이 차지 않는다 할 때는 그 도뇨관 자체가 꺾였거나 꼬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목적을 다 달성해서 도뇨관을 제거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우선시 돼야 될 게 그 방광 안에 들어있는 부풀어진 풍선 액체를 주사기를 이용해서 제거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이제 그게 억지로 빼냈을 때는 그게 이제 외상이 있겠죠. 방광 안에서.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치 도뇨관 주의법을 보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요실금 환자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요실금 환자의 간호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. 스스로 배뇨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이제 완화를 시켜주면서 케겔 운동을 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, 그다음에 그 그 피부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2차적인 합병증인 욕창을 예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회음부가 자주 공기에 노출시켜줄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고요. 이게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요의가 없더라도 규칙적으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방광을 확실히 비우도록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그 배뇨 후에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게 하는 자세를 조금 취하게 간호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요실금 환자의 간호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해서 배뇨 돕기까지 보셨고요.
저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부터 저희가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미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했던 기본 간호 공부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또 틈틈이 영상 올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. 감사합니다.